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외모지상주의 떡밥 모음입니다. 본 영상에는 제작일을 기준으로 스포일러가 없으며 유료분에 등장할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또한 추후에 일치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임을 밝힙니다. 종건은 극진 공수도와 아이키도를 가장 잘 구사하며 자신의 주무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키도는 언제 배웠는지 정확한 묘사가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극진 공수도는 마가밀 류조에게 처음으로 배웠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현 시점에서는 일대 종사라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종건은 과거 야마자키파 시절에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술을 습득했고 극진 공수도의 고수인 마가밀 류조를 찾아가 극진 공수도를 배워왔습니다. 또한 깐깐하기로 유명한 종건이 마가밀 류조를 자신의 스승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종건은 이때 극진 공수도를 한 달만 수련했으며 마가밀 류조 피셜로 완벽히 마스터했다고는 하지만 성유한처럼 카피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한 달간 극진 공수도를 수련한 것만으로 일대 종사에 오르기는 무리로 보입니다. 또한 종건이 가장 애용하는 기술이 극진 공수도이기에 어쩌면 종건은 마가밀 류조에게 극진 공수도를 배운 이후 극진이 자신과 딱 맞는 무술이라고 생각하여 마가밀 류조보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갔거나 독학을 통하여 일대 종사에 등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추 종건의 또 다른 스승이 등장할 수도 있으며 그 스승은 마가밀 류조처럼 종건을 잠시 가르친 인물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종건을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훗날 등장한 종건의 스승의 등장이 기대됩니다. 김감룡은 영세대를 통합한 전설의 주먹이자 이지훈과 함께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김감룡은 무력도 매우 강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아들 김기명은 단지 김감룡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건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아직 성장을 덜 끝냈으며 자신의 아버지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으며 아직 종건은커녕 자신의 세대에서도 가장 강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김감룡의 아들치곤 실망스럽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아들이 한 명이 아니며 김기명을 제외한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김기명보다 나이가 7, 8살 정도 많았기에 김기명보다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김감룡의 또 다른 아들은 전투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양인임에도 멕시코 카르텔의 보스가 되었다는 언급이 있기에 독자들은 최소 종건급의 강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쩌면 영세대 사원급의 강자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감룡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하드웨어는 확실할 것이며 멕시코 카르텔의 보스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감룡의 악랄한 부분과 닮았다는 언급도 있기에 전투 방식 또한 낭만을 추구하는 김기명보다 훨씬 잔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황상 1세대의 인물인데 이지훈에게 밀려 전설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 한 세대의 전설급 강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이지훈보다는 근소 열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자세한 전투력은 더 많은 정보가 풀려야만 알 수 있기는 합니다. 폰셔틀은 1해외의 최고 전력 중 한 명이며 현 시점 2세대에서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또한 1해외의 주요 인물인 유진 박만덕의 정체는 공개되었으나 폰셔틀만이 유일하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폰셔틀의 정체와 과거를 매우 궁금해하며 어쩌면 1해외의 진정한 보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폰셔틀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단 한마디의 말도 한 적이 없는 인물이며 강한 사람을 보면 사족을 못쓰는 특이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을 보면 덤벼드는 성격 때문에 일부 독자들은 퀘스트 지상주의의 주인공 김수현처럼 어떠한 존재에게 퀘스트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퀘스트 지상주의 세계관과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기에 무조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싸움 독학의 요빈과 체격과 외형이 비슷한 탓에 폰셔틀의 정체가 타락한 요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 가설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유진의 쌍둥이설, 유진이 고용한 킬러설, 유진의 소꿉친구설, 유진의 동생설, 유진의 또 다른 몸 등 정체를 놓고 많은 논쟁이 오가는 인물이지만 현재로선 정체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진이 매우 신뢰하는 모습과 오랜 기간 함께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보면 단순히 돈으로 엮인 비즈니스 관계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유진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렉닥은 태국 무에타이계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며 한국으로 온 이후에는 종간의 존경을 받는 모습과 외모지상주의의 주연 중 한 명인 바스코의 스승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논외급 강자라는 평을 받으며 세계관 최강자급 인물 중 한 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브렉닥이 누군가에게 패배했다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렉닥은 비공식 경기에서 패배한 적이 있다고 본인이 시인하였으며 회상 당시의 장면을 보면 브렉닥은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브렉닥을 꺾은 천재는 뒷모습만 나왔으나 승체기도 거의 나지 않았으며 정석적인 무에타이 자세를 잡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인물의 자세한 전투력은 알 수 없으나 당시 브렉닥보다 우위였던 것은 사실이며 최소 종건을 상회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추정되는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단 3명만이 카피라는 재능을 보유하였는데 브렉닥을 꺾은 천재도 카피를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을 보면 박태준 유니버스 정상급 천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렉닥이 그 천재를 꺾을 파해법을 고안해냈으며 금지기술까지 발명했기에 현재로선 두 캐릭터의 승패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천재가 금지기술마저 카피해버린다면 브렉닥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망적일 것입니다. 보통 어떠한 집단이든 주먹을 구실로 뭉친 집단인 경우 1인자가 가장 강하거나 1인자가 주먹이 아닌 경우에는 1인자를 보필하는 주먹이 가장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외모지상주의에도 적용이 되며 가똑의 최강자는 성요한, 호스텔의 최강자는 장현, 1회외의 최강자는 폰셔틀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빅딜의 최강자 역시 김기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더라도 김기명이 빅딜의 최강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김기명의 앞에서 힘을 숨기는 해괴한 습관이 있으며 2인자이기에 1인자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기에 김기명의 앞에서는 전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권지태는 과거 빅딜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을 당시에는 김기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종건을 막아섰으며 김기명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타 4대 크루헤드 왕호춘 송유환과 대등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기명이 호스텔을 돕기 위해 권지태를 지원 보낸 이후 권지태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였으며 김 부장도 권지태의 힘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기에 일부 독자들은 권지태가 김기명보다 강하나 2인자라는 이유로 김기명의 앞에서는 고의로 힘을 숨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도 여러가지 떡밥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에 만약 진짜로 권지태가 김기명보다 강하다면 권지태는 폰셔틀 박만덕과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추측할 수 있으며 어쩌면 2세대의 현 최강자가 권지태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지를 획득한 김기명이라면 권지태에게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이래면 3개월사 시절에 이미 무영석과의 대결만 보더라도 전력을 다한 권지태보다 김기명이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실제로 권지태가 더 강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준구는 매사 장난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검을 쥐고 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제 아무리 4대 크루 헤드나 한 지방에서 정점으로 군림하는 크루의 헤드라 할지라도 준구는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구가 무통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준구는 성유한과의 대결에서 초반에는 타격을 허용하였으며 성유한의 무차별적인 난타를 맞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신호와의 대결에서도 전투 초반 타격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하나도 안 아픈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를 본 순간 어라 아프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진짜로 통증을 느꼈다기보단 자신의 피를 보고 당황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영석과의 대결에서도 무영석에게 타격을 허용했으나 무영석이 쓰러질 때까지 버텨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통일지라도 그라운드는 버텨내지 못하며 왕호춘도 서성은의 백초코에 당해서 기절한 것을 보면 준구가 무통이라 할지라도 뼈가 부서지면 답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준구는 4대 크루 헤드 대전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특별하거든 이라고 말하며 무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김감룡의 아들 김기명, 최고의 재능 성유한을 제쳐두고 왕호춘을 최종 승자로 지목한 것을 보면 준구가 무통이기에 왕호춘을 평해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호춘이 종건과 고된 훈련을 감행한 이후에도 생채기가 남지 않은 것과 피부가 깨끗했던 것을 생각하면 준구가 무통이기에 늘 피부가 깨끗하여 몸에 생채기가 없다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